아직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일본 여행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라늄 함량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보다 자연 방사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가시면 이제 피폭이 적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제 화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함량이 낮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치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평균 1년간 살면 한 3mm 씹었더라 그러면 뭐 도쿄나 일본 이런 데 가면 한 1.5mm 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자체가 적어서 실제로 뭐 인공 방사선 그 세슘 같은 경우가 뭐 한 0.01mm 씹었다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워낙 이 자연 방사선 차이가 크죠. 한 100배 이상 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대 해기학 교실의 강건욱 교수고요.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합니다. 방사선을 늘 이제 저는 이제 뭐 작업 종사자이면서 늘 이제 저 역시 이제 피폭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미량이지만 극미량이지만요. 2013년부터 ICRP라고 이제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 이제 선출직 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3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방사선 안전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이제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걱정한다 그러면 오히려 뭐 독일이나 뭐 유럽, 오스트리아 또 이런 체르노빌 때문에 이제 북유럽 쪽은 많이 오염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북유럽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한 30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거기에 세슘 한 반 정도 남아 있고 당시에 사실 이제 바람이 북유럽 쪽이나 알프스 쪽이나 이런 쪽에 가서 많이 오염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본만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뭐 유럽도 뭐 비슷한 수준에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한다 이런 일본인 내에서도 일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비자 단체하고 식약처가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일본에 이제 그 수산물 시장들을 가서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명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홋카이도의 무로란이라는 그 항구에 저희도 갔었고요. 그 새벽에 들어가서 이제 명태잡이 하는 어선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를 이제 우리도 구입을 하고 일본 수산청도 구입해가지고 측정을 같이 해봤죠. 같이 해봤더니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선량을 받았던 사람들 다 측정을 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4분이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분 중에서 이제 왜 높게 나왔냐면 자연산 버섯을 이제 세슘이 오염된 거, 버섯 같은 경우 특히 칼륨, 자연산 방사선도 많이 농축하지만 세슘도 많이 농축하고 방사선 양의 뭐 14만 베크렐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나왔습니다. 보통 버섯이 킬로그램당 보통 자연 방사선이 한 2,000, 4,000 베크렐 이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 1년간 내내 이거를 먹게 되면 0.8mSv 정도 받습니다. 이게 0.8mSv라는 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우리 한국인 이제 평상시 살면서 자연 방사선이 한 3mSv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제 세슘을 가장 많이 먹어서 한 3.8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 방사선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세슘은 우리 몸에 농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했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났더니 몸에서 한 반 정도가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슘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검증된 셈이죠. 이제 얼마를 정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근거로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제 생존자들을 한 50명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한 나이가 70, 80 되면서 암들이 조금씩 더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0mSv 이상을 받았던 분들이 보통 보면 0.5% 정도 생깁니다. 보통 이제 방사선 피폭을 안 받았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 암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 25.5%, 어떤 경우에 따르면 30.5% 이렇게 이제 조금씩 뒤가 올라가는 거죠. 100mSv를 넘어가면 암이 이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들 잘 알려져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하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어떨 땐 그 사람들의 암이 더 높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자연 방사선을 더 받았을 수도 있고 덜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다라고 하는 또 지금 검증된 것도 없고 위험하다라는 검증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철학적으로 한 10mSv, 100mSv보다는 10분의 1 정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이제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 이제 오염이 돼 있다, 세슘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토양은 괜찮은데 일본 오염돼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세슘을 측정하면 전 세계 다 나옵니다.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미국, 소련, 뭐 영국,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엄청나게 핵실험을 했죠. 그게 이제 전 세계 지금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세슘 반감기가 한 30년이니까 지금 한 60년 정도 지나도 여전히 이제 바다나 토양에 다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음식에 다 골고루 아주 금밀량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특정한, 그러니까 바다가 더 오염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황사라든지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다 세슘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일본에서 온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이 러시아에서도 핵실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남태평양에서 핵실험했던 게 이제 전 세계에 거의 다 지금은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